호날두, 로버트 드니로, 킴 카다시안, 니콜 키드만,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았다는 거야. 해외에서 대리모 출산은 전용 플랫폼 서비스가 하나의 비즈니스로 성장하고 있고 구글 베이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보편화되는 추세이지만 국내 대중들에게는 아직 생소한 게 사실이지. 하지만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씨바지라는 풍습이 있을 정도로 생물학적 출산을 남에게 위탁하는 일이 있어 왔는데, 남의 아이를 대신 낳아준다는 개념은 같지만 과거 씨바지는 남아선호 사상에 기반한 가문의 후계자, 즉 아들을 출산하기 위한 목적이 주였다면, 오늘날 대리모 출산은 아이를 낳고 싶어도 다양한 이유로 낳지 못하는 불임, 난임 부부들을 위한 목적이라는 차이가 있어.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대리모를 통해 누군가가 나 대신, 내 아내 대신 아이를 낳는다는 건 쉽게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닐 뿐더러 출산이라는 행위에 금전적 거래가 수반되는 일이 사회적으로 비도덕적이라는 인식이 아주 강하지. 그렇다면 대한민국에는 대리모 출산이 존재하지 않는 걸까? 그래서 한번 알아봤어. 대한민국의 대리모 출산 실태, 그리고 그 비용은 얼마야? 우리나라에는 2020년 기준 24만 명이 난임 진단을 받았고, 같은 해 난임 시술 인구만 해도 14만 명이 넘어. 난임이라는 말이 잘 와닿지 않는다면 최근 늦은 나이에 결혼 후 기타 신체적인 이유들로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부부들, 시험관 아기를 어렵게 시도하는 주위 부부들을 보면 난임 현상이 훨씬 더 가깝게 와닿지 않을까 싶어. 이를 해결하는 보편적인 의학적 방법이 바로 시험관 아기 시술. 하지만 시험관 아기 시술은 회당 150만 원에서 400만 원씩 평균 3에서 4회 이상 시도하기에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면서도 임신 성공을 보장할 수가 없어. 그 외에 약값, 주사비, 검사비, 입원비 등의 비용을 고려하면 어지간한 경제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게 현실이야. 실제로 여러 번의 시험관 아기 시술 시도를 했지만 결국 실패 후 경제적,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난임 부부들을 적잖게 볼 수 있지. 그럼에도 아이를 갖고 싶은 절박함은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희망을 걸게 만들지만, 출산 직전의 진통 수준이라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예비산모 입장에서 겪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절대 순탄치가 않아. 그럼 돈과 시간, 인내력만 있으면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는 걸까? 모든 시도를 다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갖지 못하면 어떤 선택이 남아있을까? 입양을 선택하는 부부들도 있지만 남의 아이를 데려다 한평생 마음으로 낳아 키운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고, 무엇보다 아이를 낳는다는 건 유기체로서 나의 유전자를 후세에 남기고픈 아주 본능적이고 강한 열망이기 때문에 생물학적 혈육일 수 없는 입양이 배제되기도 하지. 그렇게 생겨나는 게 바로 대리모 시장이야. 현재 우리나라에는 맘카페, 불임 부부 커뮤니티, 블로그, 텔레그램 등에서 대리모 구함 또는 대리모 해드립니다 라는 식의 글이 암암리에 올라오고 있고, 거래 역시 활발해. 대부분 비밀 댓글, 쪽지, 비공개 게시판을 통해 접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것뿐이야. 음지에서 거래되는 만큼 중개를 하는 브로커들도 성행하는데, 소개, 매칭, 조건 협의가 비밀리에 진행되고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의 금액이 오가기도 해. 불임의 원인은 한쪽 성별에만 있지 않는데, 남자의 경우 자신의 우월한 신체적 스펙을 내세워 정자를 불임 부부에게 팔기도 하고, 여성 역시 자신의 어린 나이, 예쁜 외모 등을 내세워 고액을 받고 출산을 대신하기도 해. 문제는 암거래가 이루어진 만큼 부작용도 크다는 건데, 대리 출산 후 아이의 성별이 마음에 들지 않아 태어난 아기를 의뢰인이 인수받지 않거나, 심지어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나몰라라 하는 경우도 있어. 반대로 추가금을 요구해 금전적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아기를 바라는 의뢰인의 간절한 마음을 악용해 브로커가 거래 과정에서 추가금을 요구하거나, 또는 대리모가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모성애를 느껴 중간에 마음을 바꿔 직접 양육을 원하는 경우도 있지.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대리모를 통한 출산은 엄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서를 쓰는 경우들도 있지만 법적으로 대리모 출산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무용지물이지. 반대로 불법 행위이지만 대리모 출산을 하더라도 처벌 조항은 없어. 법적 처벌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수천, 수억이 오고 가는 대리모 출산 시장은
출산 고령화 등의 사회적 현상과 맞물려 지속 성장하고 있는 거지. 음지에 있기 때문에 피해가 생겨도 제대로 구제받을 길은 없고 윤리적, 도덕적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받더라도 당사자가 고스란히 떠안고 숨기는 경우가 태반인 게 현실이에요. 법의 사각지대 안에 있는 국내 대리모 출산 실태. 아직까지 국내에는 관련 처벌 사례도 없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는 거야. 대한민국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야.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결혼은 새로운 시작과 행복한 가정의 성립이라기보단 남녀 갈등을 기초로 손해보는 행위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어. 결혼이라는 행위를 수식 가득한 등가 교환의 비즈니스를 넘어 인생 역전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불공정 거래 분위기 때문에 꺼려지게 되고, 부부가 적어지니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건 당연한 현상이겠지.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반대편의 누군가는 너무나도 절실히 내 아이를 갖고 싶다는 간절함을 목말라 해. 대리모 출산, 단순히 옹호하거나 반대해야 하는 이분법적 논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엄연한 하나의 사실로 인지하고 사회 시스템으로 대응해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 싶어. 네이버 베이비와 같이 노골적인 산업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제도화해야 하는 건 아닌가 싶은 거지. 인간으로서, 하나의 유기체로서 내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다는 성스러운 욕망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발현될 수 있어. 가족의 형태 역시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지. 그 다양한 형태가 모두 존중받는 세상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 아닐까? 너와 나, 그리고 우리의 자식들이 말이야.